분명 이 주제만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뭔가 이 주제를 설명하니까 자꾸 길어지게 되네. 아무튼 이어서 설명해 볼게요. 자, 자연권은 보통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쌤이 넣어둔 거지 자연권을 쓰진 않아요. 그냥 일부 양도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까 배웠던 홉스랑 비교해 볼까요? 홉스는 내 권리를 내 안전을 위해서 전부 절대군주님에게 양도한다 그랬어. 근데 얘는 아닐 것 같지 않아? 내 권리 중요해, 내 생명, 내 자유, 내 재산 중요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죠? 그치? 그래서 내가 가진 자연권 중에 일부만 양도합니다. 그 국가가 이제 취한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일부의 권한만 양도를 합니다. 법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일부의 처벌하는 데 필요한 일부 권력만 양도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 사회계약이란을 한번 봅시다. 자, 뭐라고 나와 있죠? 국가와 인민이 신탁수탁 관계를 맺고, 자, 신탁수탁 관계란 뭐냐면 이제 그냥 러프하게 얘기해서 그런 거야. 자, 내가 너를 믿고 맡길게. 그래서 믿음을 기본으로 이제 맡기고 이제 맡겨지는 그런 관계를 이제 신탁수탁 관계라고 하거든. 그래서 국가랑 인민이 이런 신탁수탁의 계약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인민이 자, 내 재산, 내 이런 거 잘 보호해줘. 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법을 어긴 사람 처벌해줘 이러면서 자연권 중에 일부 판단권 처벌권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 자신들의 자연권 중에 일부만 이제 국가에 양도를 하는 거야. 내가 너 믿는다 이러면서 양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조금 더 중요한 내용. 그렇게 믿음을 야 너 믿는다 이러면서 이제 권리를 줬어요. 근데 만약에 국가가 일을 제대로 못해 막 법도 제대로 못 만들고 법 어긴 사람도 처벌 제대로 못해. 그렇게 할 경우에 이제 인민의 믿음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에 뭐를 행사 가능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항권을 행사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저항권이 뭐냐?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국가의 행동에 이제 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정확한 용어는 여기 풀이가 써져 있습니다. 저항권이란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자, 국가 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이를 저항하고 거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 홉스는 저항권을 이제 저항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로크는 우리는 지금 일부 양도하고 믿음에 따라서 맺은 관계니까 이 믿음이 깨어진다? 그러면 그거 다시 뺏을 거야. 나 너네 갈아치울 거고 다른 새로운 정부 만들 거야. 이렇게 해서 저항권을 행사 가능하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이 주권론이랑 정치 원리도 한번 볼게요. 자, 뭐라고 나오죠? 첫 번째, 국민 주권론을 바탕으로 한 간접민주제를 주장한다. 대의민주제를 주장한다라고 나옵니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 명예혁명 얘기했지. 명예혁명의 결과 대의민주주의가 나온다고 했어요. 요 시기의 사람이라 그랬어. 그래서 이 사람도 대의민주주의를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권이 일단은 국민한테 있습니다. 주권이 이제 군주한테 있지 않아요. 진짜 필요한 일부만 양도하고 어느 정도 내 권리를 내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주권이 국민한테 있으니까 야, 왕, 너 나대지 말고 의회 말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를 주장합니다. 얘는. 국민들이 이제 대표, 의회 의원을 뽑고 그 의회 의원이 이제 국민의 민의를 이제 대변해가지고 행사를 하는 거 그런 거를 간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라고 하죠. 이런 방식을 옹호했습니다. 그래서 간접민주제라고 나올 수도 있고 대의민주제라고 나올 수도 있고 입헌군주제, 제한군주제라고 나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딱 나오면 이거 로크네, 대의민주주의 로크네 이렇게 눈치를 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주장한 거 이권분립을 주장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들어본 적 있나? 삼권분립? 우리나라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나누는 방식이 삼권분립이고 입법부랑 집행부, 이게 행정부랑 똑같은 말이거든. 사법부 없이 입법부랑 집행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이권분립이고 이 이권분립을 처음으로 얘기했던 게 바로 로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저항권 인정했던 거 아까도 얘기했죠. 이 부분 중요하다고. 자, 이렇게 로크를 우리가 봤습니다. 로크는 굉장히 재산권이 중요한 사람이었다. 대지주의였다.
그리고 이 사람을 백지설, 뭐 긍정적인 가능성도 부정적인 가능성도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보았다. 그리고 자연권을 일부 양도하기로 했다. 이제 믿음에 의한 관계를 맺어서 자, 필요한 일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권을 일부 양도했다. 근데 이제 믿음에 어긋나면 저항권 행사 가능하다. 그리고 대의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를 주장을 했다. 그리고 국민주권론이다. 이거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권 분립도 저항권도. 자, 이제 루소 하나 남았어. 자, 루소는 자, 우리 아까 사진, 영상 봤었죠? 굉장히 훤칠하게 생긴 사람이었어. 착하게 생긴 사람이었어. 자, 그래서 인간관도보다 성선설이다. 되게 홉스랑 반대돼요. 홉스는 인간은 이기심을 가지고 자신이 이익만 추구하는 존재다라고 봤는데 루소는 인간은 이타심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 측은함과 동정심을 가지고 그를 향해서 행위해 줄 수 있는 그런 착하게 태어난다 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이걸 주장했던 배경에는 이제 프랑스 혁명이 깔려 있어요. 그거 한번 생각하면서 가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은 자연 상태를 어떻게 봤냐? 무지의 행복 상태라고 봤습니다. 이것 역시 이 원전에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무지의 행복 상태. 근데 이제 자, 이게 자연 상태고, 자, 요거는 약간 이제 외적인, 그 번외적인 내용이야. 이 번외적인 내용을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썼습니다. 자, 무지의 행복 상태인데 무지로 너무 행복했어. 근데 자, 이 사람들이 불행해집니다. 왜 불행해질까? 원인이 뭐다? 사유재산이다. 각자의 개인의 재산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개인의 재산이 생기면 덜 가진 사람과 이제 더 가진 사람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제적 불평등이 생기는데 여러분들 부랑 권력은 따라 이제 같이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불평등이 정치적인 불평등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인간 소외와 사회적 모순들이 생겨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고 했어요. 루소는 그래서 그걸 보고 자, 이런 사회적 모순들이 횡행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절대왕정 시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왕정에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어떤 걸 배경으로 했다?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했다. 그래서 현재가 굉장히 썩어 빠지고 안 좋고 굉장히 사회적 불평등과 모순들이 넘쳐나는 시기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강조사항은 뭐다? 자유와 평등이다. 우리 프랑스 혁명에서 자유와 평등 등 민주주의 이념이 강조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 있죠. 기억나죠? 그거 떠올리면서 자유와 평등이 이제 루소의 강조사항이다. 외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계약이란. 자, 이 부분이 조금 깁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냥 루소 너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해 볼게요. 루소는 일단 사회계약을 뭐라고 봤냐면 자, 각자 개인이 하나하나가 일반의지라는 것에 복종하는 것, 일반의지라는 것에 따르는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쌤, 일반의지가 뭐예요? 자, 일반의지는 공공선이랑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최대한 쉽게 설명한 거야. 자, 공공선이란 뭐냐? 공공선이란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 모두에게 좋은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 이걸 다시 얘기하면 그런 거야. 개인이 자, 일반이지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이제 복종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밑으로 내려올게요. 이런 일반의지를 현실적으로 표현해낸 것이 바로 법률이라고 루소는 주장을 합니다. 자, 일반의지, 공공선 모두에게 좋은 거를 이제 현실적으로 썼어. 어떻게 하면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이 사회가 나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법률이라는 거예요. 일반의지의 현실적 표현이 바로 법률이다. 그리고 또 루소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법률은 뭐냐면 법률을 만들어도 자, 모든 사람을 위한 그런 일반의지를 자, 이렇게 엮어가지고 법률로 딱 만들어냈어.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이 법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모든 시민들이 다 참여를 하는 거야. 모든 시민들이 내가 선생님이다. 그럼 선생님을 위한 어떤 부분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패션 디자이너다. 그럼 패션 디자이너를 위한 그런 부분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컴퓨터 개발자가 있어. 그럼 개발자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넣어주면 좋겠는데 법률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하나하나 자기 의견을 다 모두의 입장을 들어가서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법을 만들었어.
그게 바로 법이고 일반 의지고 또 공공선의 실현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가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지며 그걸 또 자기가 만든 법을 자기가 지킵니다. 그거를 이제 루소가 얘기하는 용어로 자기입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볼게요. 사회계약이란 개인이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건데 일반 의지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유리하게 좋게 돌아가는 거고 이거를 현실적으로 표현해낸 것이 바로 이제 법률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 법률을 만들 때 루소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냐?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자신의 입장을 이제 반영을 한 그런 법률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고 이제 내가 만든 법률이니까 내가 지켜야지. 내가 안 지키면 안 되겠죠? 그런 거를 이제 자기법이라고 얘기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루소가 그래요. 사실 중요한 건 일반의지라는 말이 나오면 사실 루스라고 보면 돼. 이렇게 깊게까지는 아마 나오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자, 루소가 얘기한 건 국민주권론. 자, 주권. 자, 여기서 사람들이 다 자기가 결정하고 있죠. 국민주권론을 바탕으로 직접민주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만들어낸 거라고 했어. 당연히 직접민주제죠. 그리고 자 여기서 여기랑 관련된 내용으로 요런 주권 양도 불가설이라는 걸 주장하기도 합니다. 주권은 뭐라 그랬죠 아까? 이제 국가의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권력, 최종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거라고 했는데 그 의사결정할 수 있는 권력은 내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다 참여하고 또 행사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뭘 반대해요? 대의제를 반대하죠. 아까 로크가 뭐 주장했어? 대의제 주장했지.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는 거야. 그래서 행사하는 거야. 근데 그거 반대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게 원전 중에 이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영국 국민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거 크게 착각하는 것이다. 그들이 자유로운 것은 오직 대의원을 선출할 때뿐이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선출할 때뿐이다. 대표 선출이 끝나자마자 이제 영국 국민들 하나하나는 노예가 돼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만다. 그러니까 대의원 뽑는 대의민주주의 하지 말고 직접민주주의 하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위에 것도 한번 볼게요. 자, 위에 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주권은 양도될 수 없는 것과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유로 줄 수 없으니까 당연히 내가 누구한테 내 주권을 줘가지고 그 사람을 야 네가 대표해 이렇게 못한다는 거야. 따라서 대의원은 이제 국회의원은 인민의 대표자가 아니며 대표자가 될 수도 없다. 사람들은 다 각자 이제 내가 직접 봐가지고 내 판단에 의해서 내가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보면 인민의 심부름꾼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즉 그 사람들이 주권 가질 수 없다. 인민이 직접 승인하지 않는 법률은 모두 무효이고 결코 법률이 아니다. 즉 모든 인민이 하나하나가 다 참여해서 직접 승인해야지 그게 진짜 제대로 된 법률이다. 왜냐하면 내가 만들지 않은 거, 내가 직접 참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대표하게 되면 그 한 달이 중간에 이제 걸쳐가지고 내 의견이 표현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이거 내가 생각한 거 아닌데? 저 사람이 이제 대표 맘대로 주장한 건데? 그럼 내가 이 법률을 굳이 꼭 따라야 되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법률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고 자기 입법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루소의 입장도 여러분 이해 가죠? 그래서 루소는 뭔가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 자, 프랑스 혁명 시기에 성선설, 사람들은 다 착해. 원래는 무지의 행복 상태에 빠져 있어. 근데 이제 각종 모순들로, 사유재산으로 인한 각종 모순들로 절대왕정 시기 되었고 이때 중요한 것은 자유와 평등을 되찾는 것. 프랑스 혁명, 자유와 평등을 되찾는 것이고요. 사회계약이란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 이거 너무 많이 얘기하면 지루하니까 얘기 안 할게요. 그 다음에 국민주권론을 바탕으로 직접민주정치를 해야 된다. 한 명 한 명이 직접 참여해야지 대의민주주의 대표하면 당연히 안 된다. 당연히 절대군주제도 싫어했겠죠. 극혐했겠죠. 지금 프랑스 혁명 자체가 이제 이런 절대군주제 타파하자, 신문제 타파하자 이렇게 나온 건데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해두고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봅시다라는 선생님이 또 질문을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 창의적인 걸 요구하는 건 아니고 쌤이 여러 가지 이제 수능 교재 그리고 수능에 들어가는 원전들이 있거든요. 원전들에서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면 좋을 만한 거, 이해를 도울 만한 거 그런 부분들을 발췌해서 한번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보고 이 문장들 중에서 어느 부분을 통하면 이제 이 학자가 홉스, 로크, 루소임을 짐작할 수 있을지 한번 형광펜이나 밑줄을 그어서 표시를 해보는 거예요. 중요한 키워드 내용. 이게 수능에 나오면 그리고 선생님이 문제를 낼 때 아니면 모의고사를 풀 때 이 파트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어떤 거를 이렇게 딱 이제 제시를 해줘.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이제 주장으로 맞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하거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연 상태는 뭐다. 이제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하게 하든지. 자, 여기 또 주장이 있죠. 주장을 쫙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한번 문장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상가인지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홉스, 여기 나온다. 아는 거 나온다. 만인에 대한 투쟁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자 만인에 대한 투쟁. 이거 만만투기 때문에 얘가 홉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또 좀 쭉 읽어볼까? 리바이어던. 아까 리바이어던 선생님이 용어 얘기했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본성과 자연 상태에 대한 비관주의적 견해. 이거 그거 아니야. 자연 상태는 다 사람들을 죽이는 거고 인간의 본성은 성악설이고 이거 흡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맞춰서 밑줄 긋고 또 뭐 여기다가 필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필기하면 더 좋아요. 이거는 뭐 성악설이다. 아 글씨가 안 써져. 성악설이다. 이런 식으로 글씨까지 써주면 더 좋겠죠? 딱 공부했다는 게 딱 드러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선생님이 과제를 주겠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요거 해오기. 프린트 다 뽑아가지고 요거까지 분석까지 해오기. 첫 번째. 그 다음에 쌤이 항상 주는 거. 문제. 문제 오늘은 2문제밖에 없어. 그리고 선생님이 앞에서 굉장히 딥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문제까지 풀어오면 돼요. 자, 해야 될 거. 첫 번째. 요거 뽑아오기. 두 번째. 원전 살펴보기. 요거 밑줄 긋고 분석해오기. 여러분들을 위한 거야. 자, 세 번째, 문제 풀어오기. 여러분들 다 알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더 짧게 하려고 했는데 엄청 짧게 되진 않았네. 아무튼 미안해요. 자,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오프라인 수업으로 봅시다.